안녕하세요. 대학진운동 발표를 맡은 중국지역학과 18학번 이동수입니다. 먼저 대학진운동에 대해 배경과 전개, 그리고 결과 및 문제점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진운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앞서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대학진운동의 핵심 세 가지의 키워드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연속혁명론입니다. 연속혁명론은 대학진운동의 사상적인 기원이 되는 이론으로 뒤에 본론을 통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촌인민공사인데요. 농촌인민공사를 중심으로 대학진운동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대학진운동의 기본적인 사회적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마오주의인데요. 이는 대학진운동의 주체인 마오와 그 주위의 마오주의자에 대한 움직임을 말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키워드를 통해서 대학진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대학진운동이란 1958년부터 60년까지 2년간 일어난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목표로 한 인민공사 중심의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옆의 사진은 이러한 대학진운동을 주도하였던 마오의 사진입니다. 대학진운동의 배경 중 사상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했던 연속혁명론입니다. 연속혁명론이란 말 그대로 혁명은 연이어 일어난다라는 이론인데요. 즉 사회주의 이행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에 연속적으로 중단 없이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진행해야 한다는 마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론입니다. 이 당시 나온 말로는 혁명을 하려면 쇠가 달구어졌을 때 쳐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빈곤과 백지 상태, 즉 후진성에 대한 이점입니다. 마오는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 체제가 완성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오히려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중국의 후진성 자체에 내재하는 도덕적, 사회적 이점과 혁명적, 정치적 이점 때문에 빈곤과 백지 상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혁명과 사회혁명 조화입니다. 사회관계와 의식의 혁명적 전환이 기술혁명에 자극을 주므로 사회혁명은 경제혁명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생산의 급속한 증가인 기술혁명과 사회관계의 질적인 전환인 사회혁명의 조화를 통해 대학진운동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서 마오는 우선적으로 공산주의적 사회조직 형태를 도입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경제적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구 과잉으로 인한 실업과 불완전 고용 문제입니다. 중국은 당시 도시화가 공업화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즉 경제성장 속도보다 도시의 인구 과잉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대다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농촌 이주민이었는데 그로 인해 실업과 불완전 고용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마오는 이러한 인구 과잉이 오히려 이점이 된다고 보고 대학진 운동의 주요 산업을 자본 집약적 농업에서 노동 집약적 공업으로 전환했으며 중공업과 농업, 경공업, 중소규모 공업을 함께 발전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주의의 원시적 축적인데요. 마오는 사회주의 원시적 축적을 노동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인민 노동의 대부분은 농민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농민을 이용하여 원시적 축적을 꾀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 축적은 미래의 사회주의 사회가 기초할 근대적 공업 기업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인데요. 소련의 경우 농민을 억압, 착취함으로써 이루어낸 반면 중국은 농민을 보호하면서 함께 이루고자 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중공업, 경공업, 농업의 동시 진행을 이미 인민 노동을 통해 이루어내려 하고 농촌을 중심으로 공업화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 경제적 배경으로는 기술혁명을 들 수 있는데요. 경제적 후진성을 인식한 마오는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기술혁명을 주장하였고 특히 자력갱생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소련의 기술에 의존하기보다는 중국 스스로 기술을 터득하자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마오는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 엘리트가 생기면 관료주의가 생기고 이로써 나타날 사회적 불평등을 우려하여 전문 과학자나 기술자 없이 노동자 스스로 근대 기술을 터득하고 작업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지식을 교육받는 만능인을 양성하자는 움직임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대학진 운동의 전개입니다. 대학진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핵심 주체였던 농촌인민공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인민공사는 대학진 운동의 기본적 조직 형태인 농촌 중심의 사회적 조직 단위를 말합니다. 먼저 1957년 말 대학진 운동이 시작되면서 일명 두 다리로 걷기, 두 번째 다리라는 공업 부문의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동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매우 노동 집약적이고 지방공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이로써 노동 강도도 더욱 세지면서
집단적인 노동 집약체가 필요하였고 1957년 말부터 서서히 인민공사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농촌인민공사의 특이한 점으로는 즉석에서 급진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마오와 마오주의자들은 농촌인민공사를 공산주의로의 이행 실현에 가장 좋은 조직 형태라고 지지하며 육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급진적으로 나타나는데 사회 노동 분배 부문에서 공산주의 형식을 곧바로 도입하는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차후 이러한 움직임은 철저한 준비 없는 급속한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인민공사는 행정, 경제, 사회, 군사 조직의 일체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사회 조직은 각 농촌 단위로 그 주민들의 모든 생활의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즉 단순 생산 조직이 아닌 경제, 문화, 정치, 군사적 업무를 결합하는 새로운 사회 조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오는 지속적으로 유토피아적인 비전을 심어주었고 그 당시 유토피아에 대한 희망은 최고조였다고 하는데요. 이들 인민들은 농촌인민공사를 중심으로 서로 도와가며 가장 열정적으로 대학진운동을 전개해 나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대학진운동의 전개를 경제, 정치, 교육 측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크게 철강산업과 가사노동의 사회화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오는 철강산업을 산업 발달의 척도로 보고 철의 생산을 촉진시키고 영국과 미국을 따라잡고자 하였는데요. 각 집마다 재래식 제강운동을 위해 용광로를 만들어 철을 생산하였고 심지어 대량의 농기구 또한 녹여서 철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산된 철의 경우 그 품질이 낮아서 후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사노동의 사회화인데요. 남성이 새로운 생산활동에 투입되자 노동력의 부족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여성 또한 농업이나 경공업에 투입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치 측면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급진적 이상주의, 즉 중앙집권 국가기구를 없애고 코민을 통해 사회 전체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자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우리의 혁명은 전쟁과 같다는 말과 함께 실제로 혁명을 전쟁에 비유하며 농민들에게 군사화, 전투화, 규율화를 엄격히 요구하고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를 민병부활이나 농민무장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부는 잉여 생산물을 똑같이 나누거나 필요에 의해 나눴다고 합니다. 이들은 공동소유를 주장하였으며 그 밖에 공동재산, 사회의 평등화, 보편화를 강조하였습니다. 교육 측면에서는 일하면서 배우기를 강조하며 대학진운동을 전개해 나갔는데요. 앞서 말한 기술혁명을 통해 이들은 농촌교육제도를 실시하였고 일명 일하면서 배우기라는 교육 방법으로 만능인을 배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교육과 산업 생산을 결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은 단기적인 측면의 농업 발전을 위해 교육과 함께 농촌공업기업을 운영하고 근대 농업기술 도입을 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진운동의 문제점 및 결과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대사회의 시각에서 본 대학진운동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진운동의 첫 번째 문제점은 식량 부족, 사기 저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인력이 공업에 동원되었고 상대적으로 농업 인력이 부족하게 된 상황에서 이는 자연스럽게 식량 부족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집중적인 철강 사업에 대한 진행으로 농기구가 부족하게 된 것도 식량 부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급진적 운동에 식량 부족까지 더해져 인민들의 사기는 자연스럽게 저하되었고 이는 대학진 운동의 내리막길의 시작으로 보여졌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맥락인 총체적인 비효율의 문제와 군대식 통제를 들 수 있습니다. 대학진 운동은 급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노동이 합리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노동자들도 분배의 불만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노동을 군대식으로 통제하였는데 이는 공산주의의 기본인 자율적 공동생활에도 반대되는 움직임이어서 불만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적으로 나타난 자연재해와 무리한 생산지표 확대도 문제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대외국과의 관계 지속이 어려워짐에 따라 원료의 부족과 운송의 어려움 때문에 공업 생산이 심각하게 저해되었습니다. 또한 운동 당시 생산된 철의 경우 대부분 재래식 용광로에서 생산하는 것이라 질이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공업 부문의 발전은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시기적으로 나타난 자연재해는 농업 생산과 국가 경제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성공 결과를 내기 위해 농업 생산 지표를 무리하게 올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 때문에 허위 생산량을 보고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학진 운동의 문제점들은 자연스럽게 운동의 실패로 이어졌고 마오는 이에 책임을 지고 국가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또한 이 결과는 후에 나타난 문화 대혁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